당신이 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과당, 검은 쓰레기 봉투가 72세 노인의 가슴에 정확히 꽂힙니다. 봉투가 터지고 음식물, 국물이 튑니다. 경비, 유니폼에 쓰레기가 묻습니다. 강남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장. 오전 10시 35분.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경비에게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경찰청, 총경의 아내. 그녀는 돌아서서 떠납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30초의 사건이 한 가정을, 한 아파트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던져진 쓰레기 봉투 하나가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쓰레기 분리수거장. 1200세대가 사는 이곳의 경비실에서 박영고 72세 노인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땀으로 젖은 이마. 새벽 5시 30분부터 일한 그의 하루는 이제 막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영호는 분리수거가 잘못된 봉투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합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이 섞인 것, 음식물이 들어간 일반 쓰레기. 그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72세의 손은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윤혜정, 48세. 2105에 사는 경찰청 총경의 아내입니다. 명품 가방,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한 손에 든 검은 쓰레기 봉투. 그녀는 분리수거장에 들어서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박영호는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정은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일반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 일부가 흘러나옵니다.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지, 음식물, 끄꺼기가 섞인 쓰레기입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건 분리수거를 하셔야 합니다. 박영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윤혜정은 돌아서며 그를 쏘아봅니다. 뭐라고요? 규정상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수거가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하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신 일이잖아. 박영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입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분리수거는 입주민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윤혜정은 박영호의 말을 자릅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박영호를 향해 던집니다. 3개. 봉투가 그의 가슴에 부딪히며 터집니다. 음식물, 국물이 튀고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집니다. 일부는 박영호의 유니폼에 묻습니다. 당신이 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박영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묻은 옷,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똑바로 해. 내가 관리소장한테 말할 거야. 윤혜정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히고 분리수거장에는 박영호 혼자 남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음식물, 국물이 손에 묻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72세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입구의 CCTV 카메라.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온 다른 입주민. 1204호에 사는 김민수, 35세 회사원입니다. 그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어붙습니다. 경비님, 괜찮으세요? 박영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김민수는 박영호를 돕습니다. 함께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분노가 흐릅니다. 15분 후, 박영호는 경비실로 돌아갑니다. 유니폼을 벗고 여벌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3년간 그가 적어온 일지입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적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5분 2105호 사모님이 쓰레기 봉투를 내게 던졌다. 음식물이 옷에 묻었다. 아프지 않아. 그러나 슬프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통인가? 박영호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21층 높이의 아파트들, 1200세대의 사람들. 그가 40년 전 꿈꾸던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수는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관리소장 앞에 섰습니다. 소장님, 오늘 분리수거장에서 있었던 일 아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2105 사모님이 박경비님한테 쓰레기 봉투를 던졌어요. CCTV에 다 찍혔을 겁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건 폭행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2105호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 총경의 집. 그러나 CCTV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후 3시 관리사무소 CCTV 모니터링실. 관리소장과 김민수, 그리고 박영호가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 오전의 영상이 재생됩니다. 10시 32분, 윤혜정이 분리수거장에 들어섭니다. 10시 34분, 박영호와 대화를 나눕니다. 10시 35분, 윤혜정이 쓰레기 봉투를 박영호에게 던집니다. 봉투가 그의 가슴에 부딪히고 터집니다. 명확한 영상입니다. 관리소장은 한숨을 쉽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폭행이에요. 신고해야 합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비님, 왜 그러세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를 키우면 저만 곤란해집니다. 괜찮습니다. 김민수는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장님, 그럼 이 영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2105호 댁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관리소장은 최재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혜정의 남편, 경찰청 경무과 총경입니다. 2105호 댁 소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최재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분리수거장에서 댁 부인께서 박경비님과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관리소장은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던진 일, CCTV 영상, 목격자까지. 전화선 너머가 조용해집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영상은 삭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입주민도 알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관리소장은 한숨을 쉽니다. 이 일이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날 밤 상황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김민수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이거 맞습니까? 오늘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2105 사모님이 박경비님께 쓰레기 봉투를 던졌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수준입니까?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글이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댓글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2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호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합니다. 경비실 불을 켜고 앉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하나둘 경비실에 들립니다. 경비님, 어제 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왔어요. 드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2105호가 박영호는 당황스럽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9시 관리소장이 경비실을 찾아옵니다. 경비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제가 참석해야 합니까? 네. 경비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미 일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예요. 이제는 경비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이런 관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윤혜정은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갑질 사모님, 인간 쓰레기, 경비원 폭행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남편 최재구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뭐 한 거야? 뭐가? 경비한테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며? 윤혜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그냥 화가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분리수거하라고 해서. 그래서 쓰레기를 던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그랬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최재구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당신 CCTV에 다 찍혔어. 온라인에도 퍼지고 있고. 나한테도 경찰청에서 전화 왔어. 뭐라고? 부인이 경비원 폭행했다고.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당신 때문에 내 입지가 위태로워. 윤혜정은 말문이 막힙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하다고 해결돼. 지금 아파트 전체가 당신 욕하고 있어. 오늘 저녁에 입주자 대표회에 있어. 우리 둘 다 나가야 해. 나도 가야 해. 당연하지. 당신이 한 일인데. 저녁 7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20명의 동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박영호가, 다른 쪽에는 윤혜정과 최재구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동대표 세장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는 심각한 안건입니다.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먼저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분리수거장,
윤혜정과 박영호의 대화. 그리고 던져진 쓰레기 봉투. 봉투가 박영호의 가슴에 부딪히고 터지는 장면.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불이 다시 켜집니다. 동대표들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2105호 부인께서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날 제가 분리수거를 안 해서 경비님이 지적하셨는데 순간 화가 나서 그냥 던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그럼 작은 일이라는 겁니까? 다른 동대표가 말합니다. 사람한테 쓰레기를 던지는 게 작은 일입니까? 윤혜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최재구가 일어섭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박 경비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영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최재구는 박영호 앞으로 걸어가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대표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립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몇몇은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김민수가 손을 듭니다. 그는 목격자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2105호에 대한 징계와 함께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 인권보호 규정을 만들자고요. 경비원 인권 보호 규정이요?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경비원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동대표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됩니다. 20명 중 18명이 찬성합니다. 2105호에 대한 징계와 경비원 인권 보호 규정 제정. 두 안건 모두 통과됩니다. 그럼 2105호 윤혜정 씨는 박영호 경비님께 공개 사과하시고 3개월간 아파트 공동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윤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3개월이나요? 네. 그리고 재발 시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박영호는 조용히 경비실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김민수가 그를 붙잡습니다. 경비님,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경비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참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박영호는 작게 웃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돌아갑니다. 수첩을 펼치고 적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었다. 처음으로 느낀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 다음 날, 사건은 온라인을 넘어 언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갑질 사모님, 경비원에게 쓰레기 봉투 투척. 기사가 토털 메인에 올랐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었습니다. 경찰 총경 아내가 이 모양. 저런 사람이 경찰 가족? 경비원도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 여론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최재구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찰청 경무과 총경.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람의 아내가 노인을 폭행했다는 사실. 경찰청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사흘 후 최재구는 경찰청
차장실로 호출받았습니다. 총경, 앉게. 네, 차장님. 자네 집안일, 내가 다 들었네. 이거 참 난처한 일이야. 최재구는 고개를 숙입니다. 송구합니다.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말이야. 하지만 경찰의 이미지가 있지 않나. 언론도 시끄럽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을 내기로 했네. 2주 후부터. 최재구의 얼굴이 굳습니다. 춘천으로 말씀이십니까? 이것도 봐준 거야. 원래는 징계위원회 회부건이었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자네한테도 경찰청한테도 좋아. 차장님,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지? 2주 안에 정리하게. 최재구는 차장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동정, 비난, 호기심.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최재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 춘천으로 발령 났어. 윤혜정은 식사 준비를 하다 멈춥니다. 뭐? 당신 때문이야. 경찰청이 더 이상 나를 서울에 둘 수 없대. 윤혜정은 주저앉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이야. 최재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입니다. 미안해. 나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문제야. 당신은 그 경비님이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있지. 없어. 한 번도 없었어. 당신한테 경비는 그냥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어. 윤혜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최재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재구는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춘천의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짐을 정리합니다. 윤혜정은 그를 돕지만 말은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재구의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그는 경찰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30년 경찰 생활의 끝입니다. 동료들은 미안하다고, 힘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 경찰청을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재구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갑니다. 박영호가 보입니다. 창문 너머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최재구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경비실 문을 엽니다. 박경빈이. 박영호는 고개를 듭니다. 최재구를 보고 일어섭니다. 2105 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춘천으로 갑니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경비님이 죄송하십니까? 잘못한 건 저희인데. 최재구는 박영호 앞에 섭니다. 제 아내가 경비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가족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영호는 최재구를 일으킵니다. 춘천에서 잘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경비님, 최재구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 주십시오. 박영호는 편지를 받습니다. 최재구는 경비실을 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합니다. 박영호는 편지를 펼칩니다. 최재구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입니다.
박경비님께. 저는 30년간 경찰로 살았습니다. 정의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존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비님께서 보여주신 품격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춘천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구 올림. 박영호는 편지를 접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2105호 댁 남편이 춘천으로 떠났다. 아내의 잘못으로 30년 인생이 바뀌었다. 마음이 무겁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그러나 최재구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춘천으로 떠난 지 일주일 후 그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목이었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직위해제를 거쳐 해임. 30년 경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퇴직금도 연금도 삭감되었습니다. 박영호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통해 그리고 뉴스를 통해 경비원 폭행사건 경찰 총경 결국 해임 기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호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2105호 댁 남편이 해임되었다고 한다. 30년 경찰 인생이 끝났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한 사람의 잘못이 온 가족을 무너뜨렸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21층 2105호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윤혜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춘천에 있고 직장마저 잃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한편 관리소장이 박영호를 찾아옵니다. 경비님, 입주자 대표들이 경비님을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또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다음 날 오후 박영호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 갑니다. 20명의 동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영호를 보고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박영호는 당황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대표 세장이 말합니다. 경비님, 이번 일로 우리 아파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비원분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인권 헌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박영호는 놀랍니다. 경비원 인권 헌장이요. 네. 제1조 모든 경비원은 이름으로 불릴 권리가 있다. 제2조 모든 경비원은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모든 경비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동대표들이 준비한 서류를 보여줍니다. 박영호는 서류를 읽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경비님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용기를 낸 게 아닙니다. 그래도 경비님께서 참지 않으셨기에 이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원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대표들이 술렁입니다. 10년 전까지 저는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영진건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영진건설이요? 아, 네. 작은 회사였지만 서울에 아파트 5단지를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제 회사가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영진건설은 한때 중견건설사였으나 2010년 금융위기로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모든 빚을 갚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은 곳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벽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요. 동대표 한 명이 말합니다. 그럼 경비님은 회장님이셨습니까? 옛날 일입니다. 지금 저는 그냥 경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 아파트의 진짜 회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박영호는 눈물을 닦습니다. 제가 꿈꾼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곳. 동대표 세장이 말합니다. 그 문장을 경비원 인권 헌장의 첫 줄에 넣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집,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아파트입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영호는 경비실에서 수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기록들, 기쁨과 슬픔, 상처와 회복의 기록들. 문이 열립니다. 윤혜정입니다. 그녀는 한 달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 공동시설 이용, 제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경비실은 공동시설이 아닙니다. 경비님. 박영호는 고개를 듭니다. 2105호 사모님. 윤혜정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 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한 달 전에 그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박영호는 일어섭니다. 이미 사과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남편이 한 거예요.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윤혜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를 던졌어요. 경비님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개를 드십시오. 제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30년 경찰 생활이 끝났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건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서요. 박영호는 윤혜정에게 의자를 권합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앉아도 되나요?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입니다. 윤혜정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박영호는 차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보리차 2잔.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제 일로 사모님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제가 참았다면 아니에요. 경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도 경비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제가 특별하다고 믿었어요. 남편이 경찰 고위직이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윤혜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한 달간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경비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꾸고 싶어요. 늦었지만. 박영호는 윤혜정을 봅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경비님도요? 저는 40년간 건물만 지었습니다. 사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사람이 먼저. 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이름표는 직급이 아니라 품격이어야 합니다. 윤혜정은 그 말을 되새김질합니다. 당신의 이름표는 직급이 아니라 품격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72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젊으십니다. 윤혜정은 작게 웃습니다. 한 달 만에 짓는 웃음입니다. 경비님,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경비원 쉼터에서요. 경비원분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첫눈입니다. 경비님, 남편이 춘천에서 다시 시작한대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잘 됐네요. 저도 곧 춘천으로 갈 거예요. 이 집을 팔고 거기서 남편이랑 다시 시작하려고요. 좋은 선택입니다. 경비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경비님은 저를 용서하셨나요? 박영호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사모님의 변화를 믿습니다. 윤혜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경비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에게 사람을 가르쳐 주셔서요. 윤혜정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짓습니다. 박영호가 설명합니다. 제가 건물만 짓고 있을 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윤혜정은 눈물을 닦습니다. 저도 변하겠습니다. 꼭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윤혜정은 경비실을 나갑니다. 눈을 맞으며 걸어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습니다. 박영호는 창문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2105호 사모님이 사과하러 왔다. 진심이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도, 그녀도, 우리 모두.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경비원 인권 헌장이 붙었습니다. 로비에, 엘리베이터에, 주차장에. 헌장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집,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아파트입니다. 박영호는 여전히 경비실에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녁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변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그를 박경비님이 아니라 영호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잘 다녀오렴. 네, 오전 11시 택배가 도착합니다. 박영호는 택배를 정리합니다. 수첩에 기록합니다. 예전과 같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오후 2시 서울시청 직원이 찾아옵니다. 박영호 경비님 계십니까? 네. 제가 박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주거정책과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비님의 사례를 바탕으로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박영호는 놀랍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경비님이야말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청 직원은 서류를 펼칩니다. 서울시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 초안입니다. 박영호는 서류를 읽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그의 경험이, 그의 수첩에 적힌 말들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수첩에 있던 내용들이네요. 네. 경비님의 수첩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영호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경비님의 용기가 서울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이 떠난 후 박영호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3년간의 기록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서울시에서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 내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던진 작은 돌이 물결을 만들고 있다. 저녁 7시 윤혜정이 경비실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춘천으로 떠납니다. 집은 팔렸고 짐은 다 쌌습니다. 경비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춘천 가시는군요. 네. 내일 떠나요. 잘 지내십시오. 경비님도요. 그리고 윤혜정은 작은 상자를 내밉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경비님, 건강식품이에요. 허리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박영호는 상자를 받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경비님 덕분에 제가 바뀔 수 있었어요. 춘천에서 열심히 살게요. 남편이랑 다시 시작할게요. 윤혜정은 경비실을 나갑니다. 한 번 더 돌아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박영호도 고개를 숙입니다. 두 사람의 작별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박영호는 경비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수첩에 오늘의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2105호가 완전히 비었다. 새로운 입주민이 곧 들어올 것이야. 어떤 사람일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람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을 이제 안다. 그는 수첩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겨울밤. 하얀 눈이 다시 내립니다.
1200세대가 잠든 아파트.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박영호는 혼잣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것이다. 회장실의 높은 의자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경비실의 낮은 의자에서는 보인다. 사람의 얼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존엄. 그는 일어나 경비실 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그는 눈을 맞으며 천천히 단지를 걷습니다. 그가 지은 곳이자 이제 그가 지키는 곳. 이곳에 사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꿈을 꾼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한 사람은 직장을 잃었고, 한 사람은 자존심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얻었다. 서로를 보는 법을. 박영호는 경비실로 돌아옵니다. 불을 끕니다. 그러나 창문에는 작은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켜져 있는 작은 빛. 당신의 이름표는 직급이 아니라 품격이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나는 내 품격을 지킬 것이다. 매일 아침 이 불을 켜고 매일 저녁 이 문을 닫으며 사람을 지킬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습니다. 사람이 먼저인지. 그것이 내가 꿈꾼 아파트다. 40년간 건물을 지었지만 이제는 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비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 누군가 여전히 사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호는 수첩을 덮습니다. 가방을 메고 경비실을 나섭니다. 퇴근길입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5시 30분. 그는 다시 이곳에 올 것입니다. 불을 켤 것입니다. 사람을 지킬 것입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경비실의 작은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밤을 지키는 빛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빛입니다. 이것은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존엄이, 한 사람의 선택이. 가해자는 배웠고, 피해자는 용서했으며, 방관자는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비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 누군가 여전히 사람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황혼의 브라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